2024년 경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맞습니다. 어려움을 당면하기만 할 겁니까? 나 스스로 경제를 진단하고 나 스스로 경제를 보면서 그 경제의 흐름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국내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와 함께 EBN 산업경제 뉴스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죠. 그리고 1명의 길을 안내하는 자가 있습니다. 1568년에 그려진 이 독일 그림은 4명의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에 의해 길을 안내받고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인 그림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를 안내하는 사람이 맞게 안내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나 스스로 지금 이 경제가 어떤 국면이고 앞으로 어떤 경제 국면으로 또 전환되는 것인지 나 스스로 경제를 진단하고 나 스스로 경제를 보면서 그 경제의 흐름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IMF도 2024년 경제를 전망하는데 2023년도 그토록 어려웠습니다만, 그토록 어려운 23년을 지나 24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경제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혹은 그 이후의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 위험 요인을 잘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 요인이 만약에 있다면 준비된 나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나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2024년 경제를 저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연초에 열린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 세계 주요 석학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24년 경제가 어떨 것입니까? 56%가, 반 이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또 월드뱅크도 공통되게 지적한 2024년부터 전개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은 바로 지경학적 분절화, 프래그멘테이션. 이 세계가 글로벌라이즈, 하나의 지구본처럼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파편화돼서 세계 각국이 같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교역을 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동맹국들끼리,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끼리 끼리끼리 분절화되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코로나19도 맞이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 또 중동 전쟁까지 합해지고 미중 패권 전쟁은 더 격화되는 그런 흐름 속에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그게 글로벌 경제를 더 불안하게 변동성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또 예의주시해야 될 하나의 지역이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경제가 말이죠, 이미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부터 세계 모든 국가가 이놈의 고물가 어떻게 잡지? 그 물가 잡으려고 정말 물가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을 다 동원할 만큼 이 물가라는 숙제가
핵심이었는데 중국만 나홀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물가가 떨어지고 전년 동월보다 또 떨어지고 계속 마이너스 물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물가의 행보는 왜 보일까요? 안 팔리니까요. 내가 과일 가게 사장님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왜 가격을 떨어뜨릴까요? 안 팔려서예요. 안 팔려서. 그만큼 중국 경제, 내수 경제가 위축되고 그리고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청년 실업률 최고점을 기록하고 2023년 8월 15일 날 청년 실업률을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그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중국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래도 중국 경제가 5% 성장하고 또 24년 4.2% 성장하면 그래도 웬만한 나라들보다도 고성장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만 경제는 스냅샷으로 보는 게 아니다. 스냅샷으로 보면 중국 5%, 한국 2%, 중국 경제가 더 고성장하네, 문제없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2005, 6년대 중국 경제는 한때 14.2%로 굉장히 강한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다가 어느덧 10%, 8%, 7%, 그리고 6%, 5%, 그것도 모자라 2024년에는 4.2%로 성장률이 내려오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3%대를 향해 가는 모습, 소위 피크 차이난 거죠. 중국 경제가 한때 고성장했지만 그 고성장 기조가 아닌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해외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를 멈춥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에서 사업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중국을 떠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만들죠. 중국 경제가 어둡게 전개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가? 그렇진 않죠. 위협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기회적인 요인도 있다. 그 기회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답변을 드린다면 바로 알타아시아입니다. 바로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아시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중국을 대체할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일까?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이 결국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 기지로서 부상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실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속에서 중국 경제는 더욱이나 고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에서 영위하고 있던 제조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서 다른 차선택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강조하겠고요. 그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 중국을 떠나는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그게 결국 중국 경제는 갈수록 고성장을 멈추고 저성장 고착화 되는 모습이고, 반면에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등지의 주요국들은 고성장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중국을 대체할 아시아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재테크 관점, 투자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참조가 될 것이고,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중국은 그러면 전통적으로 고성장했던 그런 국가지만 미래에는 그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유망신흥국은 어디일까? 그 유망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전략이 계속 맞물린다면, 이렇게 어려운 경제지만 그 어려운 경제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그 알타시아 중에서도 인도가 매우 강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좀 강조해 드릴게요. 어느덧 인도는 세계 GDP 규모에서 5위 수준을 차지하는 정말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과 독일의 지위마저 빼앗고 인도는 세계 GDP 3위국으로 2020년대 후반쯤이면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2023년 중국 인구가 인도 인구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기점으로 이제 세계 최고의 인구를 보유한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인도가 됐고요. 중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인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니 그만큼 노동력이 풍부해지고 인도가 갖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 그 인프라를 개선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산업 전략, 이것들을 채택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서 도약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중국을 떠나는 정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기지를 두고 생산 기지를 두고 다국적 기업의 모습을 더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면서 변모하는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경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맞습니다. 2023년에도 어려웠는데 그 어려웠던 2023년보다 2024년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도 2023년 경제 정말 지독하게 어려웠는데 2024년에도 2023년만큼이나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경제 속에 그냥 어려움을 당면하기만 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응책을 고민해야 되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상대적으로 부상하는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서 강조했지만 투자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하는 그런 신흥국을 중심으로 ETF 투자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다양한 제안을 좀 드리면서 24년 경제 비록 어렵겠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4년 국내외 경제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 EBN